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술보안과 한풍기원입니다. 네, 오늘은 수술 동의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수술 동의서, 허리 수술 동의서, 목 수술 동의서 하면은 좀 되게 동의서 쓰는 거가 우리 환자분들이 좀 껄끄러워 하세요. 동의서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해서는 수술을 잘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불가피하게 예기치 않게 생길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이제 구하고 이제 사인을 받는 시간이 이제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양쪽의 생각이 다르죠. 의사는 정말 정확하게 그 교과서적인 원칙대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사진에서 보이는 거와 다르게 구조가 약간 이상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혈관이라는 것들도 이제 혈관벽이나 이런 게 환자분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보다 이상하게 출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어떤 그런 체질적인 거 이거를 다 예견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술이라는 게 우연성이죠.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 치료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 확인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끔 돼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물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동의서에 얘기를 미리 했는지, 이 수술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예기치 못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를 미리 고지를 했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봤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의사는 열심히 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난 책임 없어, 너는 동의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격앙된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요즘은 없는데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서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동의서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걸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허리 디스크의 수술에 절개하는 수술입니다. 동의서 받는 경우는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은 뺄게요. 수술의 어떤 절차, 어떤 식으로 수술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취와 관련된 것들이죠. 전신 마취를 하면 여러 가지 장기에 마취 가스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죠. 그만큼 굉장히 확률이 낮다라는 거를 그 의사와의 어떤 신뢰 관계 속에서 그 의사가 극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고 맡기시는 거죠. 사실 동의서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허리 이하로 마취하는 거는 허리에 약을 넣을 때 그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드문 경우인데 그런 것들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침습적으로 들어가는 마취니까 바늘로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염증이나 이런 거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다 듣다 보면은 수술 못 해요,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믿고 맡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또 같이 상의를 좀 해야 되겠죠. 일단은 마취 관련된 거 있고, 또는 출혈이 환자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주 간단한 수술에도 갑자기 피가 의외로 많이 나가지고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큰 수술을 해도 이상하게 피가 안 나서 수혈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에 같은 경우는 현미경 수술을 한다 그러면 거의 수혈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고정술을 한다, 보형물을 들어가서 관절을 잡아주는 핀 고정술이죠. 이거는 수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마디에 뭐 하나 정도, 아니면은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마디 이상이면은 보통 하나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또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수액들을 이용해서 피 대신을 대체할 수 있는, 너무 큰 수술이라면 사실 못하고 적당한 어떤 수술이라면은 피 대신해서 사용하는 어떤 수액제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을 다루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짓눌린 거를 풀어주면은 신경이 좀 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명할 때 아프고 땡기고 너무 아파서 절절거리는 통증은 확 좋아지는데, 약간의 저린감이라던가 아니면 무딘감, 시린감, 이런 여러 가지 이상 감각들은 좀 오래 갈 수 있다. 처음에 물론 빨리빨리 좋아져서 2, 3주 안에 확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서적인 기준으로는 6개월이다. 왜냐면 신경이 그만큼 되게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좀 지켜봐야 되는데, 3, 4개월 정도 지나서 그런 잔여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좀 지켜볼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서서히 다 좋아지면은
그거는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3, 4개월 정도 좋아졌는데 그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고 그게 6개월까지 갔는데도 계속 그게 비슷하게 간다. 그럼 이거는 약간 후유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후유로 남느냐 아니면 계속 좋아질 거냐를 따지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6개월은 6개월 동안 뭐 일을 못하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직장생활을 못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남아있는 그 자녀통이나 자녀 후유증들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지, 보통은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 4주 정도 뒤면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죠. 고령이신 경우에는 심장이나 폐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 전 검사를 다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예전보다는 80 넘어가신 어르신들은 너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수술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정정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특별한 큰 문제가 없다면, 저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쭤봐요. 걸어가실 때 숨 차시냐? 너무 차냐? 계단 조금만 오르막만 올라가도 가슴이 뻐근하고 아프고 이런 흉통, 허혈증, 심근경색에 준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식사 잘 하시냐, 밥을 뭐 하루에 한 끼 겨우 드시고 너무 기력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전신 상태가 괜찮으신 어르신들이라면은 웬만한 수술들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데, 사전 검사를 해야 되겠죠. 심초음파라던가 아니면 혈액 검사. 또 그런 어떤 수술의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허리 수술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그냥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몇 가지 이렇게 짚어드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크게 걱정하는 건 없는데, 굳이 하나 꼭 말씀드리는 게 있다면은 외과 의사들이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안 만났으면 하는 그 합병증, 염증이 있습니다. 염증. 감염이죠. 멸균된 수술실에서 똑같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상처가 아물질 않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상처가 잘 낫고 그래요. 염증이 생기는 주로 이제 위험군 중에 하나, 이제 당뇨를 오래 앓으셨다거나 잘 조절이 안 되셨을 경우, 그리고 면역이 좀 떨어지셨다는 경우, 면역 억제제를 드셨다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을 너무 오래 장기 복용하셨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면역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염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분들이 수술의 절대 금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는 아닙니다. 수술하면 큰일 나고 목숨을 정말 잃을 수도 있는 분들은 못해요. 그분들은 절대 금기에 딱 속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염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신경이, 다리도 마비도 오고 이런 디스크 협착이 심해지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힘들죠. 왜냐하면은 수술 부위가 뭐 염증 때문에 녹거나 넣어놓은 보형물이 흔들리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환자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는 시기는 한 2주 안팎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뭐 열이 난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나 염증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 염증 생기신 분 얘기 듣고. 한 5일, 6일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수술 직후엔 누구나 좀 아플 수 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열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폐에 껴있는 어떤 가래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술의 어떤 위험성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염증이 생겼을 때 웬만하면 항생제로 거의 대부분의 염증은 다 잡힙니다. 약으로 말리면 됩니다, 염증을.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한 5명 이 정도는 고름이 생기고 무슨 균으로 인한 염증이 됐는지 이게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름이 심하게 잡혔으면 다시 열어서 들어가서 씻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주 좀 힘들어지시죠. 한 4일, 5일 입원할 거로 예상하고 오셨는데 뭐 한 달, 2달 이렇게 입원하시는 경우가 있고, 염증 수치로 약을 말려도 약으로 말리는 기간은 항생제를 쓸 때 한 6주에서 8주예요. 교과서적인 기간은. 그래서 그 주사 항생제로 6주 내지 8주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수술했을 때 염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통 2주 정도 주사 항생제 쓰면은 염증 수치가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먹는 양 항생제로 바꿔서 이제 뭐 퇴원하셔서 또 이제 경과 관찰하고 그런 거죠. 수술의 위험성들이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염증 하나 말씀드리고, 출혈로 인해서 피가 많이 나면 수혈을 할 수도 있는데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혈종. 그래서 피가 고이는 거죠. 근데 그 안쪽에 이제 고이면, 너무 많이 고이면 그걸 걷어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위험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의사가 난 몰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도 나는 모릅니다, 뭐 수술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환자와 보호자 의사는 같은 편이에요. 근데 의사가 전문가다 보니까 이 수술을 이렇게 할 거고, 하지만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 같은 편으로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이 병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병이고 치료를 하더라도 요런 위험성들이 있는 거다, 이 병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힘든 병을 같이 싸워 이겨나가자는, 그 공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개념으로 동의서를 설명을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사인을 해주시면 좀 더 믿고 주치의를, 그리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 전날 동의서 얘기 듣고 그러면 잠을 못 주무세요. 환자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치의가 이런 위험성들을 잘 피해서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믿고 맡기시고 푹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과 관련된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